안녕하세요. 이순영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거는 여러분들이 국선도 수련을 하면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음양오행과 영리, 즉 동양 철학 중에서 기초가 되는 오행과 중기단법 생성수를 이용한 법리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선도 수련을 하다 보면 음양, 오행, 영리 같은 동양 철학에 관심이 저절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국선도 행공법은 천지 만물이 생장사멸하고 생성 변화하는 그런 음양 오행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수, 화, 목, 금, 토 오행의 기운의 변화에 따라 동작을 하고 호흡을 하고 마음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선도 수행법입니다. 먼저 오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행이 그러면 언제부터 쓰였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출처에 대해서 알아보면 오행은 서경은 고대 동양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서경은 요순, 하, 은, 주, 요 5대의 역사를 기록한 거가 서경입니다. 즉 서경은 역사서고 시경은 문학적인 거고 주역은 철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경에 요게 있는데 요때 요 은나라는 나중에 수도를 도읍을 상으로 옮겼기 때문에 은나라를 상나라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은나라, 상나라 다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서경에 요순, 하은, 주 이때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오행은 바로 주나라의 역사서에 나와 있는데 주의 문왕의 아들 무왕이 있습니다. 무왕이 13년에 요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달기의 남편 폭근 주, 요 주하고 한글 발음은 같지만 다른 거죠. 그래서 요 주, 폭근 주를 무왕이 왕이 된 13년에 죽이고 주나라를 이제 만들었는데 물론 만들어져서 쭉 계속 왔지만 죽인 거는 요때 13년에 죽였죠. 그래서 무왕이 13년에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기자는 은나라 마지막 왕 주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은의 폭정을 피해서 고조선 쪽으로 왔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자조선 할 적에 그 기자한테 무왕이 가서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니까 기자가 무왕한테 준 거가 홍범입니다. 넓을 홍이죠. 물이 같이 잔뜩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넓다. 시냇물은 쫄쫄쫄쫄 흐르지만 이거는 물이 같이 잔뜩 있는 거. 그래서 넓을 홍. 홍범 홍범을
무왕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홍범을 만든 게 아니고 기자가 홍범을 무왕한테 전해줬는데 이때 이 기자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나라 고조선 쪽에 그때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홍범이 어디에 나오냐면 옛날에 중국에서 9년 홍수가 났을 적에 그 홍수를 다스리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 홍수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 첫 번째 단군인 단군 왕검이 딱 해서 자기의 태자, 첫 번째 아들인 부르태자를 시켜서 사절로 보내서 가서 홍범을 전해줘라. 홍범에는 오행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수화목금토 오행의 성질에 의해서 물질을 다루는 방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 9년 홍수 때는 물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무조건 댐을 쌓아서 막기만 했었는데 이 오행을 가르쳐 줌으로써 물의 성질, 물은 흘러나가는 거니까 가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흘러나가게 해서 그 9년 홍수를 이겨냈다. 그래서 이 하나라의 우임금이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 홍범은 어디에서부터 나와 있느냐 하면 고조선의 단군 왕검이 태자한테 이걸 줘서 가르쳐주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홍범을 얘기할 적에 아 저거 중국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테지만 그 홍범을 쫓아서 가보면 그거는 바로 단군 왕검하고 연결이 되는. 그때도 단군 왕검이 그거를 만드셨는지는 모르죠. 그때 이미 그게 있었다는 거고 중국 측 거기에서는 무왕 때 이 홍범이 하늘로부터 뭐 받았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애매모호할 적에 자기 누가 하지 않고 잘 좀 가리고 그리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천손족이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홍범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범에 나와 있는 홍범 주서에 주나라 역사 무왕편에 나와 있는 그 오행은 처음에는 수요, 일왈 수요, 2월 화요, 3월 목이요, 4월 금이요, 5월 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화목금토 순서대로 이렇게 그 책에는 적혀 있고 홍범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수의 성질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놓고 수의 성질은 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데 모든 것을 아주 윤택하게 하면서 윤하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불은 화왈 이게 아주 총천재색으로 나오네요. 화왈 위로 올라가는데 화는 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냐 하면 모든 것을 덮게 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은 똑바로 나가는데 빨래줄처럼 똑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거리면서 앞으로 나간다. 금은 모습을 바꾸는데 어떻게 모습을 바꾸냐 하면 외부 세력의 힘에 따라서
외부에서 두들기면 그 두들긴 대로, 이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그 열을 가하는 대로 그렇게 바꾸는 거가 금이다. 그래서 수화목금의 성질이 수는 아래로 내려오는데 적시면서 아래로 내려오고, 화의 성질은 더욱게 하면서 위로 오르고, 목의 성질은 구불구불하면서 바르게 나가고, 금의 성질은 외부의 힘에 따라서 자기 모습을 바꾼다. 그럼 토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이 토 안에는 수화목금 요 네 개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토는 하나의 성질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토에만은 왈이라고 그러지 않고 토원, 토는 이에 심고 가꾼다. 그렇게 토는 토의 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성질로 얘기했지만 토만은 그 성질 하나로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토 안에는 이 성질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토원 가색이다. 토는 이에, 토에다가 심고 가꾸는 것이 토다. 즉 이 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홍범에는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이 돼 있습니다. 물론 또 오행에 대한 맛도 거기에 설명이 있죠. 왜냐하면 물은 짜고 불은 태우다 보니까 고소해지죠. 깨소금도 태워서 볶아야 고소하니까. 네. 화는 고소하고, 목은 신맛이 나고, 금은 매운맛이 나고, 토는 달달한 맛이 난다라는 게 거기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오사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그냥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양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원시청사라고 그러는데, 오행의 순서에 모는 모습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아기를 엄마가 가졌을 적에 먼저 모습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앙 울면서 불기운으로 말을 하면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아기가 나서 조금 지나면 눈을 뜨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세 번째 목의 기운이 시, 그 다음에 귀가 열려서 아기가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언 시청, 그 다음에 토는 뭐냐 하면 아기가 보고 듣고, 처음에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말을 잘 듣다가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면 아니야 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벌써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반항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 주장이 생긴 거. 그래서 생각사. 그래서 모언시청사, 오사도 그 홍범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화 목금 토 순서를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는